예, 안녕하세요. 널싱 인사이드의 인사이더입니다.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임상이 있으시면은 뭐 병원에서 3교대 하시면서 일하실 수도 있고 오프라서 이제 쉬실 수도 있고 하실 텐데, 주말은 사실 이렇게 병원도 좀 조용하고 장기 환자나 막 완전 크리티컬하게 아프신 환자분들 아니면은 뭐 되게 심심하죠. 좀 조용하고. 그래서 저희도 주말에는 너무 복잡한 공부하기보다는요, 한 번만 풀어봐도 이제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앵클렉스 문제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주말마다 올리도록 할게요. 주중에는 이제 임상 케이스 연결해서요, 약 공부하고 뭐 문제 풀고 이렇게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 것들, 조금 암기가 해야 되고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들 하고요. 주중에는 이렇게 이제 한 번만 좀 리뷰해도 다 이제 컨셉이 딱 잡히는 그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앵클렉스는 이제 시험이에요. 이제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를 분석해서 우리가 패스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요, 암기만 잘해도, 그리고 이제 일반 상식만 있어도, 그리고 이제 영어 리딩만 잘 하셔도 이제 그냥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즉 이제 앵클렉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통과하라고 그냥 주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첫 영상에서 이제 앵클렉스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리뷰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safe and effective care environment, 즉 환자 안전과 효과적인 간호 환경 유형이 있는데요. 이 유형은 이제 여러분이 성인 간호, 아동 간호, 정신건강 간호, 모성 간호 이렇게 이제 뭐 간호의 디테일한 이제 실전 간호 지식이 없으셔도 이제 지문을 잘 읽고 간호 상식이 있으시면은 그냥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요 Safe and Effective Care Environment에서 나옵니다. 이 유형이 이제 거의 한 15에서 한 20% 이제 up to 20% 정도 이제 문제가 출정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환자 케어 플랜, 뭐 업무 분담, 위임, 감독, 그리고 뭐 사전 의료 의향서, 환자 권리와 책임, 그리고 윤리 관련된 문제, 뭐 의료인으로서의 책임, 뭐 간호질 관리, 뭐 환자 동의서, 기밀 유지,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게 여기서 나오거든요. 많이 들어본 토픽이죠. 예, 우리 간호관리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한국이나 이제 미국이나 이제 관리학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대신 이게 영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요. 영어 해석을 좀 잘하시고 그 특별한 단어나 이제 법령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거에 조금 익숙해지시고 암기만 하시면은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문제 풀으시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주말마다 이제 저랑 몇 개씩 리뷰를 해볼게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맛보기로 5개만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patient is asking why the nurse is asking about current medications and past medical history. You are explaining why it is important to the care of the patient. In addition, you are understanding that the patient responsibility has been outlined in which of the following. 예, 환자분들 이러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간호사분들께서 물어보실 때, 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이랑 과거령 물어보냐, 이렇게 막 따뜻이 물어보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이건 치료할 때 중요합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런 이제 환자한테도 의료 정보를 의료인한테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이러한 환자의 책임 의무는 어떤 법령에 포함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답은요 3번 The Patient's Bill of Rights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풀으자면 이제 환자 권리 장전과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환자가 미국 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이제 제정되어 있는 문서고요. 환자한테 이제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를 제공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많은 내용을 이제 포함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보시면은 consumer responsibility라는 게 있어요. 소비자로서의 의무. 그래서 이제 의료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는 소비자로서 의료인을 이제 존중해야 된다. respect 하고 이제 본인의 의료 정보를 거짓 없이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서비스를 받기만 하고 자기 책임을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환자 권리 장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딱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큰 이 내용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은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환자 권리 장전 읽어보시고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요. 이거 The Patient's Bill of Rights 이것도 한번 좀 영문으로 익숙해지시면 되고요. 이제 내용은 거의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환자 권리 장전을 이해하고 계시면 된다입니다. 그래서 요 The Patient Bill of Rights 요 단어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문제입니다. A patient with metastatic prostate cancer informs that he decides to not receive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The RN understand that which of the following address the patient's right to identify treatment desires in advance. 예, 전립선암 환자가 간호사한테요. 나는 나중에 심폐소생술 안 받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간호사는 환자가 이렇게 사전에 치료 방향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어떤 내용에 근거해서 말하는 이제 환자의 권리인가였습니다. 이 답은 2번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사실 영어 단어를 잘 이해하시고 해석만 잘 하셔도 맞는 문제인 거예요. 이제 키포인트는요. 환자가 in advance 즉 미리 사전에 자신의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환자가 굉장히 self-deterministic하죠. 이 self-deterministic이라는 의미 자체가요. 이제 자기 결정권, 자율성을 의미합니다.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는요, 이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런 정보가 있다는 걸 제공을 받고요. 미래에 이루어질 이제 치료에 이제 본인의 wish, 즉 본인의 희망하는 것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거, 이제 보장을 받는다는 거를 의미하는 이제 법령인 거예요. 이제 쉬운 예를 들어도 이제 문제 있는 이제 캔서 환자처럼요, 이제 터미널이신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이미 이제 죽음이 돼 있고 기대 수명이 얼마 안 되고 이미 이제 환자랑 가족도 이제 죽음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환자한테 막 CPR하고 중환자실에서 인튜베이션해서 벤틸레이터 케어하고 뭐 에크모 넣고 CRRT 돌리고 뭐 이런 연명 치료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이제 평안하게 남은 시간에 가족과 이제 고통 없이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소중한 치료이자 이제 너싱 케어거든요. 의료인은 이제 환자한테 이제 환자의 이제 라이프 익스펙턴시 가능한 이 기대 수명이 어느 정도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고 이제 환자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의미 없는 치료를 거부하면 이제 그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고 이게 이제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라는 거예요.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와 관련돼서는 뭐 Molst Form이라고 해서 조금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뭐 문제가 한번 나오면요 또 제가 또 리뷰를 할게요.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The RN received a phone call from a fellow member asking for health information. The RN explains that health information cannot be disclosed without patient's consent. What is the ethical principle the RN is representing? 네, 간호사가 이제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환자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간호사분은 현명하게 이제 환자 동의 없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도덕적 의무에 해당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의료인으로서 환자 의료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도덕인 거죠. 그래서 영어 해석만 잘 하셔도 단어만 잘 알아도 이제 맞는 문제예요. 답은 confidentiality, 이제 비밀 보장 이런 컴포넌트였습니다. 네 번째 문제, which nursing task is inappropriate to delegate to the unlicensed assisted personnel? 미국에서는요 간호사분들 즉 RN들이요 이제 어세스먼트랑 차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거에 더 시간을 소요를 하세요. 이제 소소한 액팅 같은 거는 이제 LPN (Licensed Practical Nurse)나 이제 Medical Assistants 라이센스가 아예 없는 이제 보조 인력이죠. 이러한 이제 보조 인력을 관리하고 이제 간호 업무를 이제 위임하고 그걸 감독을 하는 게 이제 RN들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델리게이션 즉 업무 위임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겠죠. Number one, transferring a patient from bed to a wheelchair.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긴다. Number two, helping a patient who wants to shave. 면도를 하고 싶어하는 환자를 돕는다. 3번, setting up a meal tray for an elderly patient. 노인 환자의 식사 트레이를 셋업해준다. Number four, assessing a new post-operative patient's pain level.
수술한 환자의 통증 정도를 사정한 나입니다. 질문이 이제 위임을 하면 안 되는 거를 고르는 거였어요. inappropriate. 그래서 이거 아닌 거 고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제 어떤 환자를 이제 사정을 해야 된다거나 이제 중요한 투약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는 이제 반드시 이제 간호사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답이었습니다. 4번은 이제 RN이 해야 되는 거였어요. Practice question 5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Which nursing task is appropriate to delegate to the unlicensed assistive personnel? 그럼 반대 질문이죠. 어떤 업무가 위임에 적합한 업무인가를 고르시는 거예요. Number 1. A patient who insists leaving against medical advice after drug overdose. 약물 과다 복용해가지고 입원했던 환자가 의료 조언에 반해서 이제 나 퇴원하겠다, 내 맘대로 이제 나가 가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Number 2, a patient with post-operative appendectomy who reports surgical site pain. 충수돌기염 수술하고 온 환자가 이제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한다. Number 3, a patient receiving chemotherapy who reports shivering and hives. 항암 치료 받고 있는 환자가 몸 부들부들 떨고 이제 두드러기 호소한다. Number 4, a patient with diabetes requiring hourly blood sugar test. 당뇨 환자가 매시간 BST 이제 혈당 검사를 해야 한다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이제 그 간호사는요, 환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하면 일단 어세스를 하시고요. 이제 바이탈 랩 리뷰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노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PRN 약물을 투여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혈당 검사 같은 거는 이제 보조 인력들도 트레이닝만 해도 이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이제 BST를 그 친구들이 이제 체크를 해준 다음에 간호사 선생님은 그거를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높다, 낮다. 요거를 확인을 하시고 필요하면 약을 주신다든지 노티를 하신다든지 무슨 약을 홀드 하신다든지 그게 이제 간호사의 역할이지 이런 hourly blood sugar test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보조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흔하거든요. 이제 drug overdose로 온 애들이 뭐 약하던 애들이란 말이죠. 약하는 애들이 이제 멘탈리티가 뭐 정상일지가 않잖아요. 이제 얼러트한 아이들이 아니라 좀 confused 하거나 굉장히 agitation이 있다거나 뭐 delirium, 즉 선망 증상이 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 자기들이 medical decision을 할 수 있는 capacity, 능력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기들이 원한다고 해서 퇴원을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메디컬 프로페셔널, 저 같은 분 널스 프랙티셔너나 피지션들한테 노티를 하셔서 그 사람들이 클리어를 해야지 이제 그 퇴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 기관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퇴원 절차 같은 경우는요, 이제 널스가 본인께서 이제 그냥 환자가 원한다고 퇴원이 가능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환자가 이렇게 living against medical advice 한다 그러면은 이제 노티파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환자 이제 수술하시고 와서 수술 사이트 이제 펜이 있다. expected 하지만 우리가 예상 가능한 거지만 수술 바로 하고 오셨으면은 좀 봐주셔야 되죠. 어디서 피 나는 거 아닌가? 이게 수천은 뭐 어디 터지지 않았나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의 어세스먼트가 들어가야 돼요. 키모테라피 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쉬버링하고 하이브 갑자기 급작스럽게 어드버스 이펙트 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증상을 이제 그 호소를 하시면 반드시 간호사분들 이제 어세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 2, 3번은 이제 간호사분들께서 RN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메디컬 어시스턴트들한테 위임이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 한 번만 풀어봐도 다 맞는 NCLEX 문제 리뷰를 했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예, 영어 리딩만 이제 꼼꼼하게 잘 하시고 미국 간호 시스템, 이제 간호 업무 분담 이런 것만 잘 아셔도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제 한국 선생님들은 오히려 이제 계산 문제나 임상 문제들은 되게 잘 맞추시거든요. 그런데 해석을 잘못하셔서 이제 그 틀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영어에 익숙해지시고 몇 번 풀어보시면 해결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 주말에 또 이런 간호관리 쪽 문제를 리뷰할게요. 주중에는 임상 케이스 관련돼서 뭐 약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물러갑니다.